삼성기의 기록으로 기원전 약 3070년 갈고 환웅 때 연제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갈고 환웅은 배달국의 제10대 환웅으로 대략 기원전 3070년경에 재위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염제신농은 소전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쪽의 조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염제신농의 나라는 이후에 중국의 영토가 되는 곳으로 서쪽의 삼위산 아래에서부터 동쪽의 낙양까지 후에 중국의 영토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회대 지역을 조선과 중국의 국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대는 태산과 회수 사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회대 지역의 치우천왕이 국경을 정하고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춘추시대 오나라 지역이고 조선의 충홍도 홍주목이다. 지금의 쿤밍시이다. 갈고환웅에서 다시 수대를 내려와 기원전 2707년경 14대 자오지 환웅이 계셨다. 이분은 능력과 용맹이 너무 뛰어나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며 구야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고 철을 주조하여 병기를 제작함으로써 천하가 모두 외경하였다. 는 내용에서 이미 고대 배달국 시기부터 철을 주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구야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구야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한자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용광로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온 고대사는 이 시대를 동굴과 움막에 살며 돌도끼로 사냥을 하여 생존하는 원시적인 석기시대로 몰아넣었다. 황제헌왕과 치우천왕이 탕록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황제현원이 배달국의 강역인 곡부를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원과의 전쟁이 끝나고 곡부에는 소호금천시를 제후로 삼아서 관리하게 된다. 곡부는 공자가 태어난 곳으로 공상이라고 하며 이후에 노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이다. 곡부의 좌표는 북위 43, 5408.2, 동경 81, 16 29.6이다. 한나라의 상국군이 되는 곳이다. 탕록의 좌표는 북위 41, 45 38.7, 동경 86, 10영 7.0이며 한나라의 탕록현이 되는 곳이다. 탕록이란 모래바람으로 일어나는 탁한 하늘과 들판에서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그리고 치우천왕의 기록을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등장함으로 착오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록의 사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가들이 많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치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말하는 것이다. 배달국 초기에 우사라는 직책으로서 집을 짓는 등의 토목을 주로 담당하는 장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자를 조작하였던 것이고 치우 역시도 우사의 직책에서 국방의 책임을 더하여 치우로 관직의 이름이 변화한 것이다. 치우를 사람의 이름으로 의인한 해석으로서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 모든 역사적 해석의 오류는 한자의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배달국 14세 자오지 환웅을 치우 천왕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환웅이 되기 전에 직책이 치우 즉 건설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결코 두 개의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자오지 환웅 때 청구국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하는데 청구국은 어디인가? 모두가 조선의 별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국은 청구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청구국은 고려와 조선의 양주목이며 지금의 일본 교토시이다. 청구국의 위치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조실록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우선 삼성기의 청구의 한자와 실록의 청구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그 이유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청구가 가리키는 장소는 같은 곳이다. 다음은 청구라는 지명에 대한 이조실록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읽어보고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바란다. 세종실록 한 권. 세종 즉위년 1418년 10월 18일 가보 4분의 1 기사 자취가 청구에 막히어 조반에 나아가지 못하오나 마음은 궁전에 달려있어 절하는 정성이 간절할 따름이옵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441년 12월 17일 기후 2분의 1 기사 몸이 청구에 매여 비록 조정의 반열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마음은 자달에 달리언 악성을 축하하는 정성을 갑절 다하나이다. 세종실록 백승후 6권. 세종 31년 1449년 10월 16일께에 1분의 1 기사 몸이 청구에 머물러 있어 비록 빨리 달려가 반열에 참회할 길이 막혔사오나 정은 황제에게로 달려가 갑절이나 호배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1464년 5월 27일 기묘 2분의 2 기사시는 자취가 청구에 묶여 있어서 준주하는 반열에 참회하는 길이 막혔으나 마음은 자극에 달려 있어 오변이 정성을 갑절이나 다합니다. 이렇게 청구라는 지역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는 곳을 표현하고 있다. 청구가 항상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바다 건너 섬에 있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1467년 8월 28일 신유 8분의 8 기사시는 삼가 마땅히 청구의 땅을 조심하여 지키고 한 번의 직책을 더욱 다하여 우러러 자극을 바라보면서 항상 화공 삼축에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467년은 길주에서 이시에의 난이 일어난 시기이다. 길주는 지금 일본 열도의 최고 북단 삿포로시 바로 아래 아오모리 지역이다. 길주는 맥족이 사는 지역으로 낙랑국의 강역이다. 이시에의 난은 맥족 낙랑국의 독립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국은 예족이 사는 지역이다. 고려 이전에는 대진국 발해의 강역으로 고려가 병합하였으며 조선 본토와 민족이 다르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예족과 맥족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또는 여진족으로 변경 조작을 하였고 낙랑과 청구는 조선의 본토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영조 때의 기록으로 영조가 청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조가 무신년의 반란으로 청구로 피난을 가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되며 청구에 있으면서 기록한 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1762년 유도월 25일정에 4분의 3 기사 왕세손 이강소원 관원을 보내어 문안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유시하기를 처분한 후에 답이 없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였겠느냐. 한족 청구에 단지 나와 너뿐이니 인사를 닦아 너를 돕겠다는 자를 너는 모름지기 물리치고 내 할아버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편히해 잘 조처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778년 8월 1일 무오 2분의 2 기사신 등은 어수선하여 사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없어져서 글을 읽는 사람은 책을 덮어버리고 무예를 익힌 자는 활을 던져버린 채 천리 청구 땅에서 천정을 바라보며 비통한 탄식을 하는 것이 10집이면 5집은 그러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실록 기록을 참고하면 조선 동쪽 한쪽 모퉁이에 있고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청구에 대한 기록으로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청구산이 해내동경에 있으며 구미호가 살고 있고 청옥이 많이 난다고 하였는데 청옥으로 인해서 청구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짐작이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청구산이 조선에서는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구산과 청구국이 드러나면 한반도가 조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구산의 좌표는 북위 36, 17, 21.6, 동경 137, 38, 52.4이다. 청구산은 강릉의 5대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다. 역사를 완전히 조작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조작의 허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들을 찾아서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들의 몫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 조선에는 우리의 역사를 영원히 밝히지 못하도록 한자의 사용을 금지시킨 세력이 아직 건재하게 살아있으며 역사의 조작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